지금 이제 글로벌 1등 주식들을 계속 소개를 해 주셨는데, 지금 뭐 사실 이번에 뭐 2달 전, 2, 3개월 전서부터 뭐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뭐 폭락하고 뭐 급등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정말 변동성이 심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주식들을 만약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주가 폭락의 어떤 시기들을 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은 게, 보통 이제 트레이딩으로 극복하자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살 때 잘 사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이게 정말 좋은 주식인지 아닌지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사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주식이 맞다. 그럼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게 정말 맞다고 보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가 딱 대입을 해보면 그 당시에 1년 동안 코스피가 55% 빠졌어요. 코스피가. 2080 찍고 장중 892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요. 가만히 있었던 분들이 제일 좋았어요. 결국 전고점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자 2000에서 1800, 1600, 1400, 1200, 190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1600에 산 분들 이게 1400 가면 손절해요. 1000 가면 손절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000에 손절했는데 1200 오잖아요. 다시는 못 사요. 못 사죠. 예, 다시는 못 사거든요. 최고점이 2000에 물린 분들도요. 900까지 왔어요. 그랬다가 한 1400 되니까 아유, 전 뭐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은요. 그리고 감사해서 팔아요. 근데 2200 갔거든요, 다시. 정말 중요한 거는 투자하는 시점에 좋은 주식이었냐가 중요한 거고, 그게 맞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20%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라 해요. 내가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8천 정도는 좋은 주식 위주로 다 이제 사놓고 2천은 현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랬다가 이런 폭락기가 왔을 때,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현장에 있지만 최저가에서 성공한 분들 많지도 않고요. 그분들 되게 일찍 팔아요. 조금 한 1, 20% 수익 나면 1450에 샀다! 와, 그렇게 사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샀는데 한 1600에 팔아. 지금 얼마예요? 190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는 거는 좋은 주식에 대해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이런 스토리, 이 기업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면은 믿고 가야 돼요. 그런데 현금을 20% 정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좋은 기업들이 예상 못한 이유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의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뭔가 내가 생업에 종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트레이딩을 하다가 한번 스텝 꼬이면은 이 행동심리학. 내가 팔고 나서 10% 오르면 그거 다시는 못 사요. 보통 열의 9이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그 보유하고 있는 분들 생각에는 그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더 떨어지기 전에 좀 높은 가격에, 그나마 조금 높은 가격에 팔고 다시 낮은 가격에 사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죠. 우리 그래프를 보면서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산수예요. 왜냐하면 2번 맞춰야 되거든요. 팔았다 사는 거는 2번을 맞춰야 돼요. 확률이 한 번 파는 게 맞을까 틀릴까 확률이 50%잖아요. 네. 근데 팔았다가 사는 것까지 맞춰야 되니까 25% 낮아지는 거니까 확률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말만 가능한 거지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지금 소개해 주신 여러 글로벌 1등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지금 시점이 우리 뭐 2분기 실적 엄청나게 안 좋아질 거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실물 경제가. 네. 그리고 그걸 기회로 폭락하는 어떤 제2차 폭락의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화되든 안 되든 어쨌든 되게 불안한 그 환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변동성이. 이런 시점에서 지금 매수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아주 많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자, 몇 년을 투자할 생각이십니까가 제가 이제 질문이죠. 몇 년을 투자할 생각이십니까? 이게 5년에서 10년이라면은 오케이. 5년에서 10년이라면 저는 지금 반 정도는 바로 사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왜냐면 어차피 저희는 그걸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절반이 4천이나 5천 정도는 이미 일단 사고, 나머지는 상황 봐서 많이 빠지면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오르면은 또 좀 다른 종목으로 좀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포지션 하나도 없이 내가 이걸 맞춰보겠다. 결국 맞춰보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떨어질 때만 기다리겠다. 네, 맞춰보겠다. 이분들 떨어져도 못 사요. 이게 더 이번에도 많이 떨어졌는데 못 산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1,400을 봤기 때문에 그때 내가 못 샀어. 근데 지금 1,600 못 사. 1,700 절대 못 사지.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분할 매수. 예, 요게 저는 뭐 좀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맞추려는 노력은 우연히 맞은 거지 제 실력이 아니다. 요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그래프 보는 거를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 그래프 보면서 요 타이밍에 사고 요 타이밍에 팔고 요때 사면 되지. 참고는 해야 되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샐러리맨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월급 뭐 받아가지고 맨날 뭐 이거저거 나가고 하면 뭐 없죠. 근데 이 샐러리맨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제 그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네. 이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그 직장인들은 사실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놀고 있는 돈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지금 한국의 그 직장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퇴직연금에 가입이 돼 있으시거든요. 네. 물론 DB와 DC로 나눠져서 DB는 회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DC로 가입하신 분들이 운용을 안 하고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이자만 많아요. 받는. 그렇죠. 그게 지금 전체 데이터로 거의 90% 정도의 자금이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수치로 저희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2019년 그 운용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1.77%예요. 연간. 예, 1.77%예요. 뭐 그러면 저 수익률 거의 없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2019년이란 말이에요. 2020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 요 1.77%보다 2020년에는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퇴직연금이라는 게 몇십 년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좀 놀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운용을 해야 되는데 요 운용을 하는 모델을 우리가 뭘 참고해야 되냐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2018년에 국민연금이 0.92%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비난이 빗발쳤죠. 지금 수익을 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냐. 그랬는데 2019년에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확 좋아졌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11.3%가 난 거예요. 이건 또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근데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 수익률을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게 적정할까? 저희 퇴직연금 수익률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퇴직해야 되는 시점은 길게는 40년 뒤고 짧게도 20년 뒤인데 1년, 2년 단위로 평가하지 말고 장기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한국에 1988년에 도입이 됐어요.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2019년까지 그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5.86%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민연금만큼만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5.86%만큼만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엄청 운용을 잘한 거예요. 아까 만약에 국민연금이 2018년에 제가 마이너스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이너스가 무서워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 1.77%에 계속해서 20년 동안 투자를 했다. 그러면 우리의 노후는 위협받게 되겠죠. 그렇죠. 물가 상승률도 못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이런 운용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뭐 주식자산 한 40%, 채권자산 한 40%, 대체자산 한 20% 이렇게 분산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 퇴직연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핵심 1등 주식을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ETF는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그 핵심 1등 플랫폼 기업들은 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네. 한국에도 그 퇴직연금으로 살 수 있는 그
나스닥 100 ETF 상품들이 있어요. 뭐 발행사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인덱스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투자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플랫폼 인공지능 핵심 기업들의 간접 투자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개별적으로 돈을 투자할 게 없다면은 지금 놀고 있는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좀 그냥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예. 수중에는 돈이 없지만 예. 내 거인 돈이 퇴직연금 형태로 묶어져 있으니 그렇죠. 그거를 이제 투자에 활용을 하자. 그렇죠. 예. 그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 그 1.77% 평균 금리인 거기에 만약 들어가 있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은 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플랫폼 기업들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ETF나 펀드나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간접 투자 상품으로 TDF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책에서.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TDF는 한국의 운용사들이 대신 운용을 해드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퇴 시점에 가입자가 기대하는 투자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리츠 등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자동으로 재배분하는 펀드가 TDF 펀드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엄청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왜냐면은 고객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직접 이제 포트폴리오 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 현업에 막 있다 보니까.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TDF 수익률 경쟁이 붙었어요. 한국 운용사들 간에. 이거를 수익률을 우리가 잘 해내면은 고객들이 이제 우리를 선택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사 간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TDF 수익률 경쟁이 붙어서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서 퇴직연금을 운용해주는 그런 상품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일반 펀드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보통 뭐 혼합형 하면은 보통 뭐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섞은 게 있고 뭐 주식형이 있고 뭐 채권형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펀드들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런 펀드들은 뭐 보통 주식형이면 주식형, 채권형이면 채권형, 아니면 혼합형이라 봐야지 뭐 주식형이랑 채권형 혼합 정도인데 TDF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자산 배분이잖아요. 글로벌 주식, 글로벌 채권, 글로벌 대체 투자, 글로벌 리츠. 거기다가 이 비중을 좀 조절하거든요. 주식 비중을 좀 이렇게 높게 낮에다가 낮게 이런 식의 조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좀 가져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분되는 그런 특징. 나이에 따라서 뭐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주식 비중이 이제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그러면 이 펀드에 들면은 이 펀드는 TDF 펀드는 이제 주로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채권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글로벌 분산이죠. 예, 글로벌 분산. 국내가 아니라?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분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TDF는. 그래서 이제 이 간접 투자인 TDF를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활용하면 된다. 근데 이 운영법을 좀 들으니까 그 레이 달리오의 그 올웨더 투자인가요? 예.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운용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예. 근데 아까 국민연금 수익률 5.68%인가요? 5점 몇 프로? 6% 좀 미만인데. 5.86이었나? 예. 6% 미만이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연간 수익률을 얘기하면 6% 수익률을 하면 코웃음 치거든요. 그런데 현실 세계는요. 네. 아까 제가 저희 퇴직연금에 90%가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이 된다고 그랬죠. 총 금액에. 저희 지금 퇴직연금 쌓여있는 게 200조 원이 넘어요. 200조 원이 넘는데 거기에 90% 이상, 그러니까 뭐 대충 러프하게 한 180조가 1.77%에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 수익률을 뭐 5%대는 바라지도 않고 3%대나 4%대로만 끌어올려도 장기 복리 효과. 20년, 30년을 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수익률의 격차는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퇴직연금을 지금 얘기한 TDF 펀드 이걸로 운용을 이렇게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예. 모든 금융사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각 금융사별로, 거래하시는 금융사별로 뭐 상담을 받아보시면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우리가 1등 해외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 정말 이제까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듣고 넘겼던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너무 많아지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 고르면 안 됩니다. 분산. 아,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그 정보를 알려주신 1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라 한태봉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